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내리며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일과 가공식품, 외식 물가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요즘에 정말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외식 물가, 가공식품 상승률 어떻습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인데요. 이 가운데 외식은 4.8%, 가공식품은 5.1%로 총 지수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개월 연속, 가공식품은 24개월째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소금이 21.3%로 가장 높았고 참기름, 설탕 등 양념류도 2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파스타면, 당면도 19% 안팎으로 상승했고 우유와 아이스크림 값도 15%대 뛰었는데 1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4.8%였습니다. 햄버거가 17% 가까이 올라 가장 높고 피자도 10% 뛰었습니다. 비빔밥, 김밥, 도시락 등 대표적인 점심 메뉴도 7%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지금 송년회가 많이 열리는 연말 시즌인데 물가 부담에 소비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산물 가격도 좀 보겠습니다. 특히 사과 가격도 그렇고 감이나 귤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전체 농산물 물가는 2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인 13.6% 올랐습니다. 특히 55.5% 오른 사과를 비롯해서 신성 과일 지수가 24.6% 뛰었습니다. 지금도 대체 품목인 토마토, 감귤, 딸기 값이 강세고 최근 기온 하강과 일조량 부족으로 일부 시설 채소 가격도 강세입니다. 지난달 축산물은 1.3% 하락했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여부가 닭고기와 달걀 값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농산물 값이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가 급증한 이유도 있습니까? 네, 이상기후로 농산물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우리나라만의 특이적 사항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을 부르고 있는 원유 가격 연동제인데요. 우유 가격을 생산 비용을 반영해서 매년 올리는 제도입니다. 낙농가 보호를 위해서 도입된 건데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가공식품 업체에서는 마시는 음용용 원유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내에서 쓰지만 가공용 원유는 점점 수입을 하기 시작을 해서 사실 원유 자급률도 계속 떨어져서 낙농가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원래 취지도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밀크플레이션만 지금 만들기 시작한 원유 가격 연동제, 이것도 사실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물가가 안 떨어지면 금리 인하는 발목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0일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에서 2.6%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어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빠른 둔화 흐름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의 전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물가가 2%를 수렴하는 시기는 이거는 지난번 계속하지만 이게 다 조건부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장률 전망하고 물가 전망한 그 예측치에 의하면 저희는 2%대 초반으로 이렇게 2%까지 수렴하는 기간을 내년도 말이나 25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치로는 전제하에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예측도 통제도 어려운 물가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